피자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제2공화국의 대통령 최가영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기 전후로 현저히 낮아진다. 이 시대의 많은 2030 세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경단녀라고 불리웁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이 끝이 아닌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될 순 없는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내 시민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나울통 수석보좌관 김현빈입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울산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어떤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울산은 전국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데 그중에서 20대 여성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사실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울산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될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 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설가 이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크게 우려가 되는 사안이고요. 제조업 기반의 도시로 남섬 주시의 사회의 표본이라 불리는 울산이 이렇게 변화 없이 이어져 나간다면 도시의 생명력을 잃어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Power. Interview.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나울통 멤버들과 팩트 체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토크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현빈 씨께서 관련해서 조사를 또 해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울산 상공회의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020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0.8%로 대구, 세종,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5년째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기존의 울산의 산업도시이자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도시이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조금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남성 편향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좀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분의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경력 단절로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10년 거의 뭐 15년 아이들 키우신다고 실제로 일을 못 하시고 쭉 해오셨다가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겠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일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몇 분은 또 제가 적어도 뭐 강사로 뭐 강의라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항상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 분이 보시기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알 수 있게 그런 거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네.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내가 다시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네.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울산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아. 산업도시에서 뭐 다양한 도시로 변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울산에도 또 다양한 게 필요하다.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센터 혹시 일자리 관련한 센터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아니면 여성 회관 이렇게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쳐 지나가면서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지금에서야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작년에 딱 한 번 들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도 또 궁금한 점도 정말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 여성가족 개발원 이영락 연구원님 모시고 속 시원히 터놓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울산 내에서 2030 세대 여성의 전출입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울산 지역의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또 남성에 비해서 그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20대 이제 초반이 되면 학교를 찾아서 떠났다가 또 20대 후반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전입 전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에는 다시 공부를 마치고 울산에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있어서 네. 이제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입 전출하면 순 이동이 그래도 조금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전출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여성과 20대 남성들이 다 울산 네. 밖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울산 20대 여성의 고등교육 선택 과정에서 혹시 다양성이 좀 보장될까요? 아무래도 대학이 적다 보니까 다양성이 네. 보장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에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울산 네.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대학까지는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 네. 울산 2030 세대 여성들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울산 지역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15세부터 29세까지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4만 3천 명, 여성은 3만 3천 명. 그리고 네. 30대인 30세에서 39세는 남성 8만 명, 여성은 3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면 15세, 29세 남성과 여성은 30%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30대 남성은 90% 정도. 와, 90%. 그에 반해 이제 30대 여성은 50% 정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울산 지역만이 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15세, 29세를 이제 남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활동을 비교할 때 이 네. 연령에서는 사실은 여성 경제활동이 조금 높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남성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조금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쵸.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묶어서 볼 때는 네.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은 높게 나타나는데 울산은 이마저도 여성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세종시, 제주도 다음에 숫자, 그러니까 네. 비율 아니고 절대값인 숫자로만 해도 세종시랑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적다. 인구가 네네네. 정말 적다. 네. 그러면은 울산에 있는 이런 일자리 형태가 여성분들 대상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아까 우리 그 다른 분께서 패널 분께서도 말씀했듯이 울산 지역이 이제 제조업 중심의 네. 네.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 있고 또 다양하지 못합니다. 여성 일자리가. 그래서 울산 지역 여성의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일부 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그냥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고용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 제한적이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울산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혼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혼인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건 전 연령에 있는 혼인율을 합한 값이에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은 10.2건, 그다음에 남성은 10.8건.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여성이 10건에서 정도의 결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여성이랑 남성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연령별로 조금 잘라보면 여성은 25세에서 29세에서 57.8건, 네. 그다음에 남성은 30세에서 34세에서 51.5건으로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울산 여성들은 25세에서 29세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하고 울산 남성들은 30세에서 34세에서 지금 결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2013년 여성 25세에서 29세 혼인율은 88.8건이었어요. 오, 지금은 네. 57.8건인데 88.8건이었고 남성은 25세에서 29세가 66건, 30세에서 34세가 22.7건. 그러니까 합하면 이것도 88.17건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2013년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혼인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고 네. 출산율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산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출산율.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까지 네. 이 여자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건데요. 네, 울산의 2019년 기준으로 1.84명, 그러니까 그 울산의 여성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가임기 동안 한 명 정도, 한 명보다 조금 더 많이 낳을 것을 기대한다. 네. 이게 이제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네. 사실은 출산율을 얘기할 때 이 합계 출산율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실제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울산이 보시면 2016년에는 계속 꾸준히 10,000명 이상 태어나고 있다가 네. 2019년에는 7,500명 정도만 태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합계 출산율로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출생아 수까지 다 파악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울산 내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지역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0.8%, 21%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인구수는 43,000명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네, 와. 네. 굉장히 많은 네.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로 계시는데 그럼 육아와 출산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울산 육아휴직 등의 제도 현황은 어떤가요? 네, 육아휴직 관련한 제도를 우리가 흔히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라고 얘기하고요. 네. 출산 전후 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그리고 이런 육아휴직 제도, 임신기 근로기간 시간 단축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고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만 살펴보면 조금 전국이랑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제도 같은 경우는 전국의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이 제도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에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보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한번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을 잘 준수하고 또 준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전체 값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울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네.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실행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제도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잘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남성들이 그 네. 육아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사실 1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서 자신의 일과 그리고 육아를 돌보는 돌봄의 일에 같이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고 고려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여성들을 위해서 돌봄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나요? 네, 돌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실 돌봄 인프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이 돌봄이 사실 영유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아이들, 맞아요, 아주 맞아요. 어린 아이들. 네. 그리고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시설을 폐쇄를 했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돌봄 문제라는 게 시설 중심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영유아 중심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네. 이제 복귀를 좀 쉽게 하는 편이라면,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갈 때 네. 오히려 육아휴직을 더 사용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돌봄이 영유아 중심이나 시설 중심에 있었던 것을 조금 벗어나서 네. 조금 전 연령의 돌봄이 이제 사회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수요자랑 서비스 제공자를 맞춤형으로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돌봄 매칭을 해줄 수 있는 매니저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네. 돌봄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들에 대한 전문성,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네.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면 네.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수요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사업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그 연령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네네네.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네, 저 퇴근 안 했습니다. 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울산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5년 동안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의 다시 재복귀 네. 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 아까 이제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여성이 이제 새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또 이거는 취업까지 연계를 해주는 센터예요. 그래서 새로 일하기 센터도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회관은 이제 취업센터이기보다는 여기는 중부 세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높습니다. 대구, 세종 다음으로 높고, 사실 세종은 원래 이주 인구들이 많은 곳이라서 여기 약간 차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구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잖아요. 결혼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 모집단이 계속 주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걸 약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령별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사실 그 선생님들도 20대, 30대 이런 연령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우리 울산은 지금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연령이 대부분 50대이세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율이 줄어서 좋긴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좀 시간 관계상 네네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저희는 네. 울산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라서 네.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않고, 이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네네. 그렇지만 네. 이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 리더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그래서 여성인재 아카데미라든지 혁신 여성 리더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문제지만 남성의 현실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생산 직종의 일자리가 많다지만 현대중공업처럼 본사가 없고 공장만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울산 최대 하청 공장인 현대중공업의 채용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는 고용 불안으로 연결돼 울산을 정착지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청년 세대의 불만이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 청년들에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나 여성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2년 이상 계약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법을 피해가는 네. 부분 때문에 2년까지만 고용을 하고 또 새로 일을 뽑고 새로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경력이 쌓이지 않고 비정규직으로서의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울산을 정착지로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이 사실 있고 여러 이제 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대기업이나 이제 안정적인 보수가 있는 높은 직장, 또 보수가 네. 높은 그런 직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도 또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네. 일자리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런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 대기업만큼의 어떤 그 고용 효과,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면 네. 울산 지역에 이주해온 청년 세대들이 또 많아질 것이고 또 이주해 올 수 있도록 뭐 주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작은 기업이지만 뭐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보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여성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여성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여성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네. 남성들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여성이 울산에 많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20대 남성도 저희 울산을 떠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경제 수도이지 않습니까, 울산이?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이 일하고 울산의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또 저희가 내년에 연구 과제로 또 그걸 분석을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시에 많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울산 여성 가족 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30 세대 울산 여성 청년과 40대, 50대의 모든 울산 여성들. 그들도 한때는 나고 자란 울산에서 무언가를 해보리라는 꿈과 소망을 가진 소녀였고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울산에서 계속 쭉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 린의 엄마의 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최가영, 이태인, 김현빈, 구성의 개유나, 연출의 양태영, 손재민,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